가속도 법칙이라고 단원명에서는 가속도 법칙,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네. 사실상 여기 파트에서 핵심은 뉴턴 운동 법칙 세 가지였고 네. 각각에 따라서 첫 번째는 힘의 평형 상태 또는 연결된 물체가 운동할 때 각각의 물체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풀어내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논하는 것.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물체의 변이는, 이 물체의 이동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트가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하나로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은 크게 할 게 없어. 뉴턴 운동 법칙 했다는 얘기 또 하는 거야. 첫 번째. 자, 뉴턴 운동 법칙 안에는 세 개의 법칙이 있다 했어요. 첫 번째, 관성의 법칙 1법칙.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2법칙. 세 번째, 작용반작용 법칙 3법칙. 자, 위에서부터 봅시다. 관성의 법칙. 물체 작용은 R자임이 0이면 운동상태 유지인다. 이거 지난주 수업 때 각도평형 하면서 다뤘던 내용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R자임이 0이면 운동상태 유지된다. 즉 얘를 이제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델타라고 했었죠. 즉 속도의 변화가 없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운동상태의 변화가 없다. 자, 그래서 얘를 간략하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관성의 법칙이냐 했던 얘기도 한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했어요. 아까 1학기 내용. 그 관성은 물체의 질량을 비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운동 상태에 따라서 관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통합과 원 내용이니까 빠르게 보자. 정지한 상태에서 물체에 힘을 줄 거야.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관성 현상은 정지 관성이다. 어떤 게 있었냐? 휴지를 천천히 힘을 주면은, 휴지에 힘을 줄 때 천천히 서서히 힘을 주게 되면은 풀리지만 휴지에 힘을 빠르게 주면은 휴지가 끊어지는 거야. 정지관성의 예시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물체가 등속도로 운동하는 중이었어. 또는 속도가 매우 천천히 변하고 있었는데 얘를 속도를 급격하게 변하게 만들어줄 거야. 즉 힘을 가해준다 소리야. 그때는 운동관성에 해당한다. 어떤 게 있었냐? 움직이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게 될 거죠. 그때 우리는 몸이 어디로 쏠려요? 앞으로 쏠린다. 운동관성이 예시. 자, 이 법칙은 가속도 법칙이야. 1법칙 끝내고 이 법칙은 가속도 법칙이다. 자, 가속도 법칙.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고 있는 R자임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각각의 상황을 나누어 볼 건데,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볼 거야.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고 물체에 가해주는 뭐가? 힘이 변해. 자, 그 그래프를 그려보자. 힘이 변하는 대신에 질량은 일정해. 그때 가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쭉 늘어나는 그래프. 따라서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물체에 가해주는 힘의 크기는 일정해. 대신에 뭘 변화시켜줄 거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수레라고 하자, 또는 뭐 차력이라 하자, 뭐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 얘의 질량이 변해. 맨 처음에 질량이 뭐 대략 1 정도 된다고 해봤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그때 가속도가 뭐 이쯤에 있었어. 4 정도 됐었어. 2라고 했더니 그것의 절반이 되었고, 4라고 했더니 다시 이거의 절반이 됐어. 2배씩 늘어날 때마다 가속도가 2배씩 감소한다. 그래프를 그렸더니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왔다.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왔다. 질량이 커짐에 따라서 가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일선으로. 자,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보니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즉 질량분의 힘에 비례한다. 힘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A는 M분의 F다. 자, 근데 우리는 분수로 쓰는 것보다 그냥 한 줄로 쫙 연결된 게 보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빠르다. 그래서 질량을 여기 넘겨주고 좌변과 우변의 위치를 바꿔준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자, 사실 얘가 옳은 꼴이다 라고 쌤은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힘이 뭐라고? 힘이 없으면 운동상태 유지된다. 즉 힘은 운동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즉 가속도는 힘이 작용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뭐 x에 대한 함수 그래프 fx는 뭐 무슨 x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또는 y는 fx. 이 y가 x에 대한 함수인데 x에 따라서 점점마다 변하는 걸 나타내. y는 결과죠. x는 원인이고. 자, 가속도는 결과죠. 힘은 원인이고. 따라서 쌤은 a가 왼쪽에 좌변에 f가 오른쪽에 우변에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F는 M이라는 꼴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렇다. 자, 1법칙, 2법칙 끝났다. 3법칙 남았는데 3법칙이 핵심이에요. 그 첫 번째 파트에서 핵심은 2법칙과 3법칙의 결합이거든요. 자, 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자, 어떤 물체가 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이것을 작용이라고 합시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물체를 잡아 끌려고 해. 잡아 끌려고 하는 게 그냥 미는 건가? 밀 거야. A가 B한테 작용하는 거니까. 자, A가 B한테 힘을 작용할 거야. 왼쪽으로. 그쵸? 이것을 작용이라고 하자. 자, 근데 B가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B를 이렇게 미는 거야. 즉 벽을 민다고 생각해봐. 벽을 밀고 있어. 내가 벽에게 힘을 작용하고 있어. 근데 내가 힘을 주면서 얘를 민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를 앞으로 못 나가게 반대로 벽이 나를 밀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밀고 있어. 어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밀었을 때 나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받죠? 실제로 밀리고 있고 어디로 밀리고 있어? 반대로 밀리고 있어. 작용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반작용이다. 그리고 이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어때? 크기가 같아. 두 힘은 크기가 같아. 그리고 방향은 서로 정반대다. 자, 그러면 나랑 벽을 이제 하나의 물체, 즉 A랑 B를 하나의 물체로 보자. 작용하는 알짜임. 자, 운동상태가 변하지 않죠. A랑 B를 봤을 때 A랑 B는 힘의 평형 상태예요. 즉 알짜임이 알짜임이 0이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각각 나눠서 보면 난 얘한테 힘을 작용하고 있고 얘는 얘한테 힘을 작용하고 있죠. 근데 두 힘을 더했더니 0이 된다. 왜? 알짜임이 0이니까. 자, 이것이 작용반작용 법칙이다. 자,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방금 들었던 게 있고, 두 번째 예시는 지구와 달의 공전. 자, 달 지구로 떨어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는 중은 맞아요. 근데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죠. 물론 궤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떠나서 원궤도만 지금 돌고 있다고 해보면 거리는 두 물체의 거리는 변하지 않아. 힘은 작용하겠지만. 즉, 이 돌아가는 거 타임랩스로 하나하나 찍어서 각 각도별로 분석을 해보면 얘네는 서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구나. 그래서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했었죠? 자, 두 번째.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랑 헷갈리면 안 돼. 왜? 힘의 평형도 일단은 알짜임이 0이야. 그래서 두 개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눠서 봅시다. 지금 여기가 작용 반작용이야. 그죠? 작용 반작용.
지금 여기는 힘의 평형이야. 보자. 힘의 평형 상태는 보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각각 무엇이 있는지 보자고. 자, 여기서는 지금 B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B가 뒤에 있는 걸 보면 돼. FAB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어. 즉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이 지금 여기에 있어. 그렇죠? 네. 두 번째, A랑 C가 각각 B를 잡아당긴 거야. 힘의 평형 상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힘의 크기로 잡아당기고 있어. 방향에서 그런 건데. 자, A가 B한테 작용하고 있고 B가 C한테 작용하고 있어. C가 B한테 작용하고 있어. 자, 힘이 작용하는 곳을 작용점이라고 했죠. 작용점이 각각. 얘는 이곳에 있죠. 네. 한 물체에 있어요. 얘는 두 힘이 한 물체에 있어요. 네. 자, 여기는 모든 힘이 지금 B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어. 네. 근데 얘는 B가 A한테 작용하는 게 B 안에 있을 수 있나, 작용점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힘을 가할 거야. 네. 그럼 너가 힘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작용점이 나한테 있을 수 있어. 아니죠. 네. 너한테 있어야 너한테 힘이 작용하겠죠. 두 힘에 작용하는 작용점이 서로에게 있어. 근데 여기는 힘의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죠. 힘의 평형은 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 하지만 작용받는 경우는 두 힘의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어.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네. 어렵나요? 쉽나요? 오케이, 쉬웠으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힘의 평형 또는 알자힘을 분석할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 물체에 과연 알자힘이 얼마냐?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상태로 나눠볼 수 있어. 운동 상태. 하나는 등속도 운동 상태. 자, 물체의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등속도 운동 상태에 정지가 포함된다 안 된다? 돼요. 된다. 일단은 된다. 자, 알자힘이 0이기 때문에 V가 1.2. 그쵸? 반대로 등가속도 운동 상태래.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이 0이 아니야. 두 개랑 다르죠. 자, 알자힘이 0이 아니야. 근데 F는 MA라고 했죠. 네. 얘를 다시 A는 N분의 F. 그쵸? 네. 얘가 1점이라면 얘도 1점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얘가 1점이면 얘가 1점이 아니에요. 1점이요. 1점하죠. 왜? 내가 여기 힘을 가한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면 아니겠지만 네. 질량 안 변할 거잖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질량이 변하는 조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 웬만하면 안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얘가 고정이야. 고정인 상태에서 얘도 고정이면 얘는 고정이지. 네. 자, A가 일정하대. 그럼 등가속도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자, 등가속도 운동 상태라는 얘기는 작용하고 있는 알자힘, 어떤 힘 말고 알자힘이 일정하다. 이. 네. 네. 자, 봅시다. 이제 사례별로 나눠서 봅시다. 물체가 하나 있어. 물체가 하나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표시할 겁니다. 봅시다. 1번과 2번. 자, 1번의 경우 처음에 우리가 이 친구가 정지해 있으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 정확히 말하면 알자힘이 0. 자, 우리는 이제 중력과 속도를 G라고만 표현할 거고 어디 방향인지는 전부 알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수직 아래로 작용하죠. 네. 얼마만큼? G. 왠지. G만큼이. G 아닙니다. G는 중력과 속도인. 자, 이건 중력이야. 근데 알자힘이 0이 될 거야. 그렇죠? 알자힘이 0이 될 거야. 응. 네. 그러면은 수직 미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돼. 그 힘이 뭐라고? mg 크기만큼 작용했죠. 네. 이 누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바닥이 이 친구를 들어 올리는 힘이잖아. 네. 이 힘 쌤이 소개했던 것 같은데 기억해요? 기억 안 나요? 자, 일단 내가 크기가 mg야. 그쵸? 네. 자, 접촉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수직 항력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요? 네. 얘기했잖아. 얘기 안 한다 하잖아.
자, 수직 항력 보통 대문자 n으로 표현한다. 네. 즉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F는 수직 항력에다가 작용하는 중력을 더해주면 0이 된다. 따라서 수직 항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뭐 여러 물체의 수직 항력을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특히 역학과 에너지 2학기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얘네를 진짜 벡터의 계산 합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뭐 그럼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해줘야 되는데 얘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 네. 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알겠죠? 자, R자임이 0인 경우에는 수직 항력과 중력의 크기 같다는 걸 알아냈어요. 네. 자, 이제 얘가 R자임이 0이 아니야. R자임이 0이 아니라고 합시다. 네. 무슨 소리냐면 얘를 왼쪽으로 밀 거야. F의 크기로.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네. 잠깐만 얘를 R자라고 해야겠다. 그쵸? 네. R자임은 얼마예요? 네. F죠. 네. 0 아니죠? 네. 그럼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 n분의 F. f.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친구를 밀었을 때 얘가 속도가 일정하려면 네. 힘이 작용해야겠죠. 네. 아, 근데 내가 힘을 줘서 얘를 잡아당기고 있어. 네. 근데 이 친구의 속도가 일정해. 그럼 무슨 운동 상태? 공소. 등속도 운동 상태가 된 거야. 네. 근데 지금 R자임 0 아니잖아. 네. 그럼 0이 되게 해주는 다른 힘이 있어야겠죠. 네. 그 힘이 어디로 작용해야 될까? 반대방. 어디? 정확히 말하자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네. F가 작용해요. 얘는 작은 F예요. 자, 얘는 마찰력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서로 접촉했을 때 네. 접촉해 있는 상태에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 네. 지금 힘의 방향이랑 반대지 운동 방향이랑 반대 아닌데요? 힘을 내가 저쪽으로 주면은 운동 방향은 저 방향으로 변해요. 자, 이게 우리가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물체의 운동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건 내가 힘을 줬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됐으니까 운동 방향의 변화는 힘의 방향으로 점점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 힘의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건데 그 운동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잖아. 따라서 마찰력은 힘의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봐도 일맥상통한다. 네. 자,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더해줬을 때 R자임이 0이 되게 해줄 거야.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여기가 왼쪽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해주는 게 낫지만 보통은 여기를 플러스로 잡으면 마찰력은 반대로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끝났어. 여기 다 했죠? 네. 웬만하면은 헷갈리지 않게 따로 다 잘 표시를 해줘요. 자, 경사면 위에서의 물체. 얘가 정지에 있는 게 보통은 먼저 하는 게 편하지만 정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좀 더 깔끔하지만 정지한 물체를 여기서 얘가 정지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두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경사면 위의 물체. 지금 여기서 얘기 안 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일단은 여기 각도가 수평면이랑 이런 각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있기 때문에 경사면이죠. 그죠? 자, 이 물체가 움직일 거야. 왜 움직이냐면 여기 마찰이 없어서. 마찰이 0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아서 내려가겠죠. 네. 그럼 왜 내려가냐를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예요. 자, 이 물체의 중력이 작용할 거야.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 아래쪽으로. 진짜 수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이 물체는 어떤 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면에 맞닿은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 수직 항력이 작용해. 네. 자,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해. 수직 항력이. 자, 이제 이 면을 기준으로 봅시다. 이 면을 옆으로 돌리게 되면은 얘를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물체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이 방향으로 움직이죠. 네. 그렇죠? 근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니까 이렇게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고
수평력이 작용하는 거.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대각선으로 작용하고 있어. 네. 대각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이 물체의 수직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중력을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방향?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눠보자. 얘기했죠 지난주에. 힘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자, 얘를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나눴을 때 네. 두 힘을 더했을 때 중력의 방향이랑 똑같죠. 네. 그죠? 합성과 분해는 서로 네.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분해는 조립의 역순. 기억 알아요? 네. 분해는 조립의 역순. 조립했으면 분해도 할 수 있어야지. 아, 반대지. 조립을 했으면 분해를 할 수 있어야지. 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나눌 수 있다. 중력을. 네. 그러면 여기 각도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네. 각도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여야 될까요? 45. 왜 45야? 크기 말고 지금 이 경사면이 기운 각도 세타라니. 네. 응. 아, 그럼. 자, 세타고 여기 90이죠. 그럼 얘는 원래 여기서 90이죠. 네. 그렇죠. 여기 값은 얼마? 90 빼기, 네. 80, 네. 90 빼기 세타. 그렇죠. 90 빼기 세타죠. 네. 억각이죠. 억각인가? 억각의 크기는 같아야죠. 그럼 여기는 180, 네. 90 빼기 세타. 90 빼기 세타죠. 그럼 여기는 얘는 그냥 세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90도, 여기 세타, 여기 대각선 길이 mg,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네. 삼각비, 삼각함수. 네. 여기는 얘는 코스, 네, 코사인. 코사인 세타. 그쵸? 왜? 이 꼴이잖아. 네. 여기 세타인. 자, 지금 수직 방향으로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다. 수평 방향으로 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 네. 여기다 적게 mg 사인 세타. 자, 이 얘기가 뭐냐? 이제 우리는 수평면에서 작용하는 빗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각도만 알면. 자, 얘가 자연스럽게 스르르 내려갈 거야.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이 내려가는 힘의 크기가 얼마라고? F인데 V했잖아. 봐봐. 작용한 힘이 하나 두 개밖에 없어. 네. 근데 수평 방향은 서로 아니 수직 방향은 서로 상쇄될 거야. 네. 수평 방향은 상쇄 안 되죠. 얘만 남죠. 그럼 얘 크기 얼마라고? mg 얼마라고? 사인. mg 사인 세타. 각도를 줘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드물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안 나오는 게 맞지만 나올 수 있어요. 유인고라면. 그러면 여기 각도가 45도라면은 여기는 중력의 2분의 루트 200가 될 거고, 네. 여기가 60도라면 2분의 루트 3이죠. 30도라면 2분의 1. 그렇죠.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직 항력의 크기 물어본다고 하면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 됐죠? 됐죠? 자, 이제 마찰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다 했으면 빨리 다 했죠? 네. 지웁니다. 마찰이 존재해서 얘가 정지할 거야. 마찰이 존재해서 0이 아니라 마찰이 F로 작용한다. 자, 마찰이 그럼 어디로 작용할 것 같아요? 1번. 자, 이 면을 기준으로 수평면을 따라서 아래로, 이 면을 기준으로 수직 아래 방향, 수직 위로, 수평 오른쪽으로. 그쵸? 오른쪽으로 작용할까? 뭐가? 마찰력이. 네. 마찰력이 작용할 건데 그 힘의 크기는 뭐랑 같아야 돼요? 그 빗면에 의해서 내려오는 힘. 인지 사인 세타. 그쵸?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럼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다? mg 사인 세타. 자, 대신 얘가 mg 사인 세타가 되려면 뭐가 0이 돼야 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어야 돼. 얘가 등속도 운동 중이거나 네. 아니면은 정지한 상태거나. 알겠죠? 네. 자, 핵심은 끝났고 이제 물체가 두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중력이랑 수직항력은 이런 경우 아니면 잘 안 나올 거예요. 봅시다. 이 물체에 내가 왼쪽에서 이렇게 F의 크기로 볼 거야. 네. 그럼 이제 이 전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알짜 힘의 크기 얼마? 마찰 없다고 할 거야. 네. 마찰 없어. 지금 모든 상황에서 마찰, 그럼 그 외에 공기저항, 물체의 크기, 뭐 실의 질량 이런 거 다 싹 다 무시, 도로의 질량 다 싹 다 무시. 그럼 알짜 힘의 크기 얼마? M F F만 보잖아. 네. F. 자, 근데 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 네. 질량 얼마? M1 더하기 F 오케이, 전체 질량. 자, F인데 얘가 전체 질량. 얘는 그냥 M하고 전체라고 할게요. 네. 곱하기 가속도죠. 네. 자, 여기서 M 전체는 M1 더하기 M2예요. 그죠?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두 물체의 가속도는 서로 다를까 같을까? 달라요. 왜요? 그 질량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질량이 다르니까 가속도가 다르다고 해봅시다. 이번에 M1, 그러니까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 M1, A1. 그러니까 얘를 여기도 힘이 작용하고 여기도 힘이 작용할 거야. 물체가 움직이게 됐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하고 여기에 작용하는 F2라고 해봅시다. 네. F1이랑 F2를 넣으면 얘랑 같을까 다를까? 같죠? 일단 같다는 건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F는 F1 더하기 F2예요. 지금 너가 했던 말을 이어서 지금 네가 했던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2번. 그 다음에 F1은 M1 곱하기 A1이고 F2는 M1, M2 곱하기 A2예요. 그리고 A1이랑 A2는 달라요. 그죠? 자, 세 번째 결론이에요. F는 M1 플러스 M2 곱하기 A. 그쵸? F는 M1 플러스 M2에다가 A를 곱한 값이고 얘가 무관해 되는 얘네랑 같아야 되는 거죠. 네. M1 플러스 M1 곱하기 A1 더하기 M2 곱하기 A2.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어떠한 걸 알 수 있냐? A1으로 나눠준 거를 이제 이번에 인형에서 해주면 지금 A1과 A2가 네. 서로 달라버리면 이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발생했어? 모순이 발생했죠. 네. 즉 A1과 A2가 같다. 두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같다. 낚이면 안 됩니다.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다는 건 네. 봐봐. 한 덩어리 돼서 같이 움직인다는 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 한 물체로 봤으니까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도 같아야 된다고. 자, 그럼 가속도는 자, 1번 가속도는 가해주고 있는 힘을 가속도는 전체 질량으로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을 나눠주면 된다. 알짜 힘이에요. 그냥 힘 말고. 근데 여기서 딱 달리 작용하고 있는 힘이 얘가 값이니까 당연히 F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해봅시다. 자, 여기 가속도는 일정하고 두 가속도는 변하지 않고 이제 이 F2를 먼저 구해보자. F2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밖에 없어? 네. M1이 M2를 미는 힘이죠. 네. M1이 M2를 미는 힘이 이렇게 작용할 거야. 네. 얘가 뭐 F A랑 B라고 하죠. A가 B한테 작용한 힘이죠. 그렇죠? F A B가 결국 F2죠. 그죠? 근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M2 A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반대로 이 F1은 작용하고 있는 힘이 각각 뭐가 있어요? 알짜 힘인데 지금 왼쪽에서는 F가 밀어주고 있죠. 네.
근데 얘를 M1으로 나눠주면 A보다 크죠. 그러면 왼쪽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 말고 또 다른 힘이 작용해야 돼. M2가 그치. A가 B를 미는 힘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반대. 그치 반작용이 작용해야 돼. FBA가 작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FBA를 구하라고 할 건데 FBA는 얘죠. 네.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M2A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F1을 구해야 돼요. F1은 전체 내가 가해주고 있는 힘에다가 FBA, B가 A를 미는 힘을 더해주는 거고 얘는 F에다가 마이너스 M2A 해준 거죠. 그쵸? 그럼 뭐가 남아요? F는 M1 플러스 M2A 여기서 M2A 빼주면 M1 그쵸? 그러면 얘를 M1으로 나눴을 때 저쪽도 A 나오죠. 자,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알짜 힘을 각각 전체 질량분의 자신의 질량만큼 가져야 한 걸로 볼 수 있다. 즉, 두 번째, 뭐 F1 대 F2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얘는 질량 대 질량, 자신의 질량만큼 가져간다. 자, F1 대 F2가 각각 몇 대 몇이다? M1 대 M2. 얘가 1kg, 얘가 4kg면은 얘가 5N이야. 얘가 1kg이고 얘가 4kg이에요. 그러면 F1이랑 F2는 각각 1N, 4N. 알겠죠? 자, 수직으로 접촉한 물체. 자, 수직으로 접촉한 물체는 보통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저울 위에 있어. 저울 위에 있으면 저울에 측정되는 무게는 두 물체의 무게 합이죠. 봅시다. 얘가 저울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전체 무게라는 거는 얘가 수직 아래로 작용하는 무게와 얘가 수직 아래로 작용하는 무게 각각 뭐 F2와 F1이라고 합시다. 무게를 보통 W라고 하는데 웨이트니까 얘를 전체 무게는 전체 질량에다가 뭐를 곱해준 값이랑 똑같냐?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값이랑 똑같다. 그쵸? 그리고 얘는 다시 말해서 또 뭐랑 같아? 두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를 각각 더해준 거랑 똑같죠. 그쵸? 자, 근데 얘네 지금 정지해 있죠.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알짜 힘은 0이 되게 해줄 거야. 보자. 얘가 정지하려면은 누가 얘를 떠받쳐야 돼요? A가 얘는 A라고 할게. 얘가 B라고 할게. A가 B를 떠받쳐야 되죠. 그렇죠? 이 떠받치는 힘이 수직 항력이면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수직 항력이면서 F,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이다. 얘를 뭐 B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니까 MB라고 할게. 자, 보자. 얘가 정지해 있다는 거는 FAB의 크기는 F2. 그쵸? 크기는 F2랑 똑같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FB는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이에요. 얘가 0이 될 거죠. 자, 보자. 떠받치는 힘의 크기 FAB에다가 더하기 F2죠. 근데 얘는 뭐 정확한 값을 몰라. 근데 얘는 질량이죠. 어디 방향? 아래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로 해도 되겠네. 마이너스 M2G죠. 그쵸? 얘가 얼마? 0. 그럼 얘는 F2. 어? MD. 그쵸? 얘는 M2G. 자, A가 B에 대한 작용을 했으니까 이제 뭘 생각해줘야 돼? 반작용. 반작용은 FBA. 자, 이제 보자.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B가 A를 이루는 힘이죠. 근데 FBA는 AB에 대한 반작용이니까 FBA는 사실상 마이너스 F2랑 반대예요.
그렇죠. 힘의 크기만 본다는. 힘의 크기만 보는 거. 힘의 크기만. 자,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봅시다. A에 작용한 알짜 힘은 일단 첫 번째 B가 A를 첫 번째 질량부터 할까요? A의 질량, 중력, 무게. 무게. A의 무게, 중력. A에 작용하는 무게가 지금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중력이니까 M1G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이게 첫 번째로 작용하고 두 번째 FBA 반작용이 작용한 거죠. 이렇게 해서 끝인가요? 아니죠. 무슨 힘? 그 바닥이 그쵸. 수직 항력이 작용합니다. 자, 이 수직 항력이 작용한 거야. 얘는 NA라고 합시다. 자, 이걸 했을 때 0이 될 거예요. 그쵸. 자, FB는 F2에다가 마이너스 해준 거라며. 근데 F2는 M2G의 크기를 가진다며. 그럼 얘는 마이너스 M2G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는 크기가 얼마나 돼야 돼? 마이너스 M1G 플러스 마이너스 M2G 더하기 NA가 0.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M1G 더하기 M2G. 그렇죠. M1 플러스 M2 더하기 곱하기 10. 자, 전체 물체의 무게를 수직 항력만큼 작용한다는 거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 물체에 대한 작용이 수직 항력이라면 얘가 AB라고 하는 물체에다가 수평면이 작용하는 바닥면이 작용하는 힘인 거잖아요. 그럼 반작용이 있겠네. 그 반작용 마이너스 NA겠죠. 전체 질량이죠. 전체 무게죠. 그래서 저울에 한 물체 얹고 그 물체 얹었을 때 그 질량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자, 그럼 이런 상황 생각해봐. 상자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공기의 질량은 무시할게요. 상자의 질량은 1kg이고 상자 안에는 뭐 1kg짜리 드론이 들어있어. 자, 질량 재면 무게를 재다 치자. 그럼 무게가 몇 뉴턴이 나올까요? 중력가 속도는 10m per 세컨드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는 상자로 얘는 드론이에요. 전체 무게 20 20뉴턴 20뉴턴이 나오겠죠? 자, 20뉴턴이 나오고 자, 드론이 공중에 떠올랐어. 그럼 전체 무게는? 10N. 자, 쌤이 뭐라고 했지 아까? 자, 얘가 공중에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자, 봐봐.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알짜 힘이 얼마여야 돼? 근데 중력 작용하죠. 근데 이렇게 작용하면 알짜 힘이 0 아니죠?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그 떠올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떠올리는 힘을 보통 뭐라 그러면 양력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떠올리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떤 힘이든 간에 이렇게 힘만 줄 수는 없어요. 한 방향으로만. 우리 물체가 다른 데에 힘을 행사한다면 그만큼에 대한 반작용이 작용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것에 대한 반작용은 뭐냐? 일단 얘가 떠올리려면 어떤 힘을 줘야 하느냐가 달라지는데 떠올리는 힘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보통 공기 분자가 얘를 밀어올리는 힘이에요. 공기가 얘를 밀어올리는 힘. 프로펠러를 돌리든 제트 엔진을 분사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를 올리든 그러면은 공기들이 얘를 이렇게 떠받친다는 거는 반대로 공기들은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공기들은 그러면 공기가 힘을 아래로 전달한다. 압력의 형태로 압력이 작용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서 밑으로 힘이 작용하겠네. 드론의 무게만큼. 그 다음에 이 상자에 작용하는 무게 10뉴턴. 또 올라왔을 때도 20뉴턴이 작용합니다. 알겠죠? 어렵나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면은 10뉴턴 또는 20뉴턴이 되는 게 맞아. 봐봐. 내가 저울 위에 올라가서
돌 위에 올라가서 네. 저글링을 할 건데 내가 닫힌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저글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전체 방을 저울로 잴 거야. 얘가 공중에 떠 있다고 해서 질량이 없어집니까? 그니까 내가 이렇게 닫힌 방 안에서 저글링을 할 때는 질량이 변하잖아. 놀랍게도. 물론 그건 있어요. 얘를 저글링을 할 때 천천히 저글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힘을 빨리 주거나 천천히 주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저울이 변하는 순간이 있어. 힘을 전달하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 없네. 자, 실로 연결된 물체. 중력이랑 이제 수직 항력은 일단 무시할게요. 안 받아갈 테니까. 자, 이제 이 물체에 힘을 줄 거야. 뭐 이쪽 방향을 끌까요? 저쪽 방향을 끌까요? 어느 방향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로 줄 거야. 힘 F만큼 잡아당길 거야. 마찰 없어요. 실의 무게 0이에요. 실의 질량 0이에요. 자, F만큼 작용할 건데 어쨌든 얘네도 결국 한 덩어리로 움직일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알짜임은 크기 얼마? F. 얘는 이제 가속도를 구한다고 치면은 가속도 A야. 전체 질량은 그치, 전체 질량이잖아. 그럼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F1은 F2는 가속도 곱하기 질량. 그쵸, M1A M2A. 자, 이제 F1이 이렇게 작용할 건데 문제는 얘는 힘을 누구로부터 전달받는 거예요? 실로부터. 그쵸, 실로 연결되죠. 자, 실이 이렇게 잡아당길 거야. 이걸 이제 장력 T라고 할게요. 텐션. 정확히 텐션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장력이 작용해서 저만큼 잡아당깁니다. 그럼 이제 T가 얼마나? T의 크기는 F1. F1. 이 경우엔 F1인 거예요. 내가 반대로 끌게 되면 T가 이렇게 작용할 테니까 그땐 T가 F2가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에 따라서 잘 봐줘야 돼. 두 번째. 자, 내가 실의 질량이 0이라고 했어. 실의 질량. 그러니까 이게 0이야. 자, 실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실의 질량은 0이야. 근데 실의 힘이 작용해. 그러면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실에 작용한 전체 힘은 전체 힘이 0이 되게 해주려면 실을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T. 그쵸? 자, 그러면 F2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여기 있네. F2는 F만큼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실의 장력만큼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F 마이너스 F2-1이랑 똑같네. 이제 F1은 M1A고 F는 M1 플러스 M2 곱하기 A니까 M2A가 된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말이죠. 자, 근데 이제 앞에서 내가 실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결과죠. 다만 그 힘을 전달해주는 게 물체 대 물체가 아니라 장력이 추가됐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용수를 바뀌게 되면 용처 사이에서 뭐가 작용해요? 탄성력. 기억하죠? 탄성력은 내가 늘리면 늘린 만큼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자, 탄성력이 작용할까요? 탄성력을 뭐 F탄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럼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F탄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쵸? 내가 힘을 이번에는 왼쪽에 준다고 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연결된 물체 이쪽을 밀든 실이 연결된 물체 이쪽을 잡아당기든 용수철로 잡아당기든 자, 힘을 받고 있는 곳 말고 안 받고 있는 곳은 그냥 얘가 전달해주는 힘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해주면 빨라. 힘을 전달받지 않는 물체를 먼저 구해주라. 알겠죠? 물론 여기서 전달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 물체랑 물체 사이에서 전달받지 않는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않는. 알겠죠? 그러면 간단해지잖아. 얘 먼저 구해주면 되잖아. 네. 얘는 만약에 탄성력의 크기를 물어볼 거야. 자, 여기 5N의 힘이 작용한다. 근데 내가 여기 왼쪽에서 얼마큼 잡아당기는 해볼까? 15N. 자, 5N의 힘으로 움직인대. 네. 아니, 잠깐만. 탄성력 나중에 해볼게. 5N 힘 빼. 자, 15N인데 얘 2kg, 얘 1kg이야. 그럼 여기 작용하는 힘 5N. 근데 그게 무슨 힘밖에 없어? 탄성력밖에 없죠. 네. 그럼 얘 5N 작용한다 소리야. 그쵸? 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영수철 저울 연결됐어. 네. 걔가 영수철 저울로 연결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겨. 그랬더니 이 용철 저울의 힘의 크기가 측정돼. 네. 그럼 이 친구의 질량을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네. 자, 4번 도르래. 도르래는 좀 많이 특이한데 도르래 기억 우리 했던가? 지난주에 뭔가 약간 꺼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꺼낸 것 같기도 하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되는 물체가 있고 또는 뭐 우리 봤던 거 이렇게 적용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중력만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네. 중력만 먼저 작용하자. 이렇게. 그럼 여기로 G, 여기로 G죠. 네. 자, R자는 얼마일까요? 네. 자, 대신 기본 조건 M1이 음수보다 커. R자는 얼마일까요? M1 G 더하기 N. 아이, 계속해봐. 자, 생각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봐. 끈 있죠? 네. 끈을 어떤 철봉 같은 데 이렇게 매다 놓고 양쪽에 힘을 잡아당길 거야. 네. 똑같은 힘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똑같. 자, 줄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철봉 이렇게 해놨어. 내가 여기서 100% 잡아당기고 여기서 100% 잡아당겨. 어떻게 돼요? 똑같. 아니, 그러니까 움직여요? 아니요. 안 움직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움직여요? 그 한쪽에 더 큰 힘을. 그쵸, 한쪽에 더 큰 힘을 주면은 그때부터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같은 상황이죠. M1 G 빼기 그쵸. N. 우리는 알고 있어.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M1G M2G. 얘를 제대로 표현해주면은, 간략하게 표현해주면은 M1 M2에다가 G를 곱해준 값이랑 똑같다. 네. 그쵸? 자, 그러면 가속도가 A라고 해봅시다. 네. 이 경우에 전체 물체가 한 물체인 것처럼 본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얘가 A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얘가 A의 가속도로 움직인 거야. 왜? 두 물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2A로 움직이는데 얘는 A로 움직인다?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어디로 움직이겠어? 이렇게 움직여야지.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거고 네.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한 물체처럼 볼 수 있다. 한 물체처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질량은 무슨 질량? 질량을 만약에 질량으로 이제 얘를 접근한다 했을 때 네. 1번 M1, 2번 M2, 3번 전체 전체 질량으로 알겠죠? 네. 자, 결론. 자, 결론이 뭐냐?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된 물체에서 네. 가속도 A의 값은 작용하고 있는 힘, R자 힘에다가 전체 질량으로 나눠준 값이랑 똑같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수직으로 이렇게 도로라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빗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네. 확장할 수 있겠죠. 자, 여기로 예를 들어서 뭐 A1, 여기로 A2야. 근데 여기가 힘이 더 커. 네. 그럼 여기로 움직이겠죠. 네. 그러면 F는 뭐 예를 들어서 뭐 M2 A2 마이너스 M1 A2
A1. 그렇죠? 각각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다를 거니까. 근데 여기가 작으니까 여기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F를 구했는데 만약에 전체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F를 뭐로 나눠주라고? M1 플러스 M2로 나눠주라고. 어려워요? R자인 먼저 찾아. 그 다음에 얘를 질량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가속도 나온다고. 자, 지금 얘는 수직인 상태고 얘는 특별한 상태고 얘를 보편적인 상태로 얘기해주면은 자, 가속도는 R자임을 뭐로 나눠주라?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라. 당연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했던 얘기 계속 하고 했던 얘기 계속 하고. 아, 시간이 없네. 예제도 풀고 뭐도 하고 등가속도 공식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각각 얘가 위로 움직인다는 건 그 위로 잡아당기는 힘, 실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고 두 장력을 더했을 때 0이 된다 소리죠. 그쵸? 장력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파트 끝낼게요. 장력까지만 하고. 자, 일단 장력이 T로 작용할 거야. 여기서 M1G, 여기서 M2G. 그쵸?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일단 FA의 크기는 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올라가요. 이렇게. 얘는 위로 올라갈 거고 FA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플러스로 잡아. M1G. 자,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장력을 빼준다. 그죠? 얘가 뭐랑 같아요? M1A랑. 그쵸? OX. O. 자, FB. FB의 방향은 수직 위방향이죠. 그러면은 누가 플러스야? G. 장력이 플러스. 다음에 누가 반대 방향이야? 중력. 그럼 이게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M2A. 그쵸? 자, 그럼 이런 꼴이 되겠네. T를 M1 여기로 계산하거나 여기로 계산하면 되는데 얘로 계산해볼까? T는 M2 A 플러스 G네. 자, M2 그대로 놓고 A는 M1 플러스 M2 M1 마이너스 M2 G였죠? 플러스 G죠? M2 해주고 M1 M2 M1 M2 플러스 1 G. 자, 여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올까? M1 플러스 M2죠? 여기로 이항해주면 M1 플러스 M2 그러면 여기 집어넣는 게 얘만 나왔죠? 곱하기 이거지. 결론 T는 M1 플러스 M2 곱하기 2 전체 질량 곱하기 G. 쉬는 시간을 주고 싶은데 쉬는 시간을 줄 수가 없으면 바빠버리네. 이해되나요? 오케이. 아, 잠시만. 몇 분이냐? 아, 이거까지만 하고 5분 쉬었다가 할게요. 마지막. 예, 빠르게 끝낼게. 내가 여기로 F만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얘를 한쪽을 고정했어.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F만큼의 힘을 작용해가지고 얘를 들어 올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F로 잡아당겨지는데 얘도 그러면 똑같이 F의 힘으로 얘를 들어 올리게 된다. 이렇게 잡아 올릴 거니까. 즉 실질적으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EF예요. 근데 그 힘은 M1A 또는 뭐 M1G. 그쵸? 이 물체의 가속도 또는 이 물체의 중력 가속도니까 얘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 EF의 힘이 얘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절반의 힘으로 얘를 들어올린다는 거네. 그럼 이 F는 2분의 M1G 또는 뭐 A 크게 된다. 알겠죠? 네. 5분 쉬었다가 할게요.